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챗GPT 사용법을 알려드릴 최은석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University of Notre Dame이라는 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마쳤습니다. 대학원에서 현재의 챗GPT의 바탕이 되는 자연어 언어 모델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현재는 챗GPT를 여러 업무에 매일 사용하고 있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신다면 일할 때나 과제할 때, 프로젝트 진행할 때 등 대학생활 많은 방면에서 챗GPT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1주차 강의에서는 챗GPT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Gmail에서 이메일 작성하실 때 문장을 막 쓰려고 하면 Gmail이 자동 완성해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8년부터 Gmail에 들어간 기능인데요. 챗GPT가 작동하는 원리와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언어 모델들을 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엔 이메일 자동 완성 정도의 기능이었지만 물론 저는 이 자동 완성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무엇이든 질문을 하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대 언어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실 챗GPT의 근간이 되는 논문이 있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불리우는 논문인데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온 논문입니다. 2017년 구글이 퍼블리시한 논문인데요. 그 당시에 구글은 아마 이 논문이 이렇게나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이 논문을 퍼블리시했으나 결국 오픈AI라는 생뚱맞은 스타트업이 이 논문을 토대로 언어 모델을 발전시켜 지금의 챗GPT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던 아이는 그것을 금방 다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이전의 언어 모델들은 이 문장에서 그것이 아이스크림인지 반바지인지 아이인지 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장에서 단어를 문맥에 맞게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했는데요. 챗GPT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것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챗GPT를 직접 써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챗GPT에게 한국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고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전쟁이라 하고 전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근데 이거 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챗GPT는 일단 이거가 한국전쟁이란 걸 정확하게 캐치했고 왜 일어났는지도 대답해줍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1, 2, 3, 4, 5번 다양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잘 대답을 해줍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참 대단한 것이 요즘 말로 존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그러니까 2019년에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읽고 분석해 볼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일단 논문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됐고 그 당시에는 이 논문을 토대로 만든 언어 모델들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많은 AI 모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긴 문서 요약도 잘 못했고
심지어 영어로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픈AI는 2015년 말에 만들어졌고 작년 말에 챗GPT를 런치할 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체 리서치를 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밍적으로도 되게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거대 언어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GPU 같은 인프라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픈AI는 또한 예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조 원 넘는 투자를 받으면서 챗GPT를 만드는데 올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했습니다.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가 1.7조 개가 넘는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을 오랜 시간 트레이닝해서 현재의 챗GPT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모델은 단순히 이메일 자동 완성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질문에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사람들이 챗GPT에 대해 갖는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GPT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아마 사람들이 챗GPT를 검색 엔진이라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 챗GPT 때문에 구글이 망한다, 이런 류의 기사를 많이 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챗GPT는 검색 엔진의 역할도 할 수 있으나 검색 엔진으로 쓰기보다는 생각하는 엔진으로 쓰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최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답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일단 챗GPT를 한번 검색 엔진으로 써보겠습니다. 챗GPT에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언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에) 일어났고 어떤 사태인지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구글에 역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난 시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비슷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언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1894년부터 일어난 운동이라고 잘 얘기해주고 왜 일어났는지,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구글에 동학농민운동 일어난 시기, 동학농민운동 일어난 원인,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검색을 하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를 쓰면 구글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색 엔진으로 쓰기보다 챗GPT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당근마켓의 마케팅 부서에 취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줬는데요. 고객들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짜오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물어보기 전에 혹시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저는 할인이나 프로모션, 쿠폰 준다 정도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정도가 떠오릅니다. 당근마켓은 판교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지역사회 기반 회사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면 회사의 결과 맞는 마케팅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챗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생각을 하게끔 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가 당근마켓의 마케터라고 가정해보자.
고객들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면 좋을까? 일단 챗GPT는 당근마켓이 무슨 회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대답을 자세하게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 프로모션 같은 내용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챗GPT를 제대로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당근마켓의 마케터 입장에서 고객들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면 좋을까는 구글에 물어봐도 좋은 답을 찾는 데에 한참 걸리고 챗 GPT처럼 퀄리티 있는 답변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챗 GPT를 제대로 쓰시려면 이 툴이 대화형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말은 한번 질문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챗 GPT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답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했던 당근마켓 관련 질문에서 제가 더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3번 테마별 프로모션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획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챗GPT가 기획자의 입장에서 테마별 프로모션이라는 아이디어로 기획을 다 하고 목표, 기간, 전략까지 다 잘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챗GPT에게 좀 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당근마켓은 이베이처럼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인데 오프라인 거래가 대부분이야. 우리 플랫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해서 우리 플랫폼을 더욱 더 알리는 방법은 없을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공유 가능한 컨텐츠 제작, 그리고 리워드 프로그램 도입은 꽤나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실제 당근마켓에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 GPT를 대화형으로 쓰면 구글링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터라면 또 다른 마케터를 한 명 고용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획자라면 또 다른 기획자를 한 명 고용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또 다른 개발자를 한 명 고용했다고 생각하시고 챗 GPT에게 사람처럼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챗 GPT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는 바로 구글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로 나오는 링크들을 클릭하고 자료를 쭉 읽으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결과를 더 빨리 얻고 싶을 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 툴이 요즘 인기인데요.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해주면 AI가 엄청난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툴입니다. 챗 GPT에게 너가 세계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가정해보자.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해. 마이애미 해변가를 최고로 잘 묘사해주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쌀라쌀라 마이애미 해변가를 잘 묘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드저니 프롬프트로 쓰기에는 조금 긴 것 같아서 짧은 버전으로 여러 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좀 더 짧은 버전으로 한 5개 만들어줘. 영어로. 이러면 미드저니에 쓸만한 프롬프트들을 쫙 알려줍니다. 저는 두 번째 프롬프트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그대로 미드저니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챗GPT를 이용해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프롬프트를 통해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꽤 괜찮지 않나요? 다 하는데 한 5분도 안 들었으니 구글에 마이애미 해변가를 잘 묘사해주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치고 웹사이트에 몇 개 들어가서 프롬프트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챗GPT를 쓰실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챗GPT는 최신 정보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유행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베이글 전문점이 있는데 이게 대체 뭐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뭐야? 물어보면 챗GPT가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트레이닝 되어 있어서 2021년 9월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지금 어디서 뛰어? 역시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챗GPT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서 말할 때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기 되게 쉽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알려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대응 관련 내용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6번 포항 화재 사고가 2021년에 있었는데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25일 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가 저도 헷갈리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잘 지어내서 잘못된 정보를 저에게도 줄 때가 꽤 많다는 점입니다. 챗GPT의 할루시네이션은 꽤 심각한 문제지만 오픈AI 팀이 더 나은 모델을 만들면서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챗GPT만 해도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언제 모나리자를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1815년에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모나리자는
16세기 초반 1503년에서 1506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버전의 챗GPT에게 이걸 물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언제 모나리자를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대략 1503년에서 1506년 사이에 만들었다고 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챗GPT 할루시네이션 예시가 있는데요. 챗GPT에게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챗GPT가 그럴싸하게 사실이 아닌 사실을 지어내서 말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요즘 버전의 챗GPT에게 이걸 물어보면 세종대왕과 맥북 프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의 성능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챗GPT는 여전히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없는 정보를 그럴싸하게 알려줄 때가 있으나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챗GPT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강부터는 챗GPT를 생각하는 엔진으로 사용하면서 챗GPT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고 챗GPT와 함께 우리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 내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챗GPT를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챗GPT의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무료 버전의 챗GPT를 주로 쓸 예정이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료 버전의 챗GPT는 챗GPT 플러스라고 불리우고 현재 월 $20 구독형 제품입니다. 유료 버전을 쓰시게 되면 답변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좀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을 쓰면 답변이 좀 느릴 때가 있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미국 시간 이른 오후에 답변이 좀 느릴 때가 있는데 유료 버전을 쓰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빨리빨리 챗GPT에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 교수님들, 직장인들, 놀랍게도 많이들 챗GPT의 유료 버전을 쓰고 계십니다. 챗GPT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유료 버전을 쓰면 언제나 끊김없이 챗GPT에게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을 쓰시면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쓰시면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차트나 그래프를 만들고 코드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도 대부분의 경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챗GPT를 매일 써서 챗GPT의 답변이 좀 느려진다 싶으면 여러분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는 챗GPT의 유료 버전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챗GPT를 생각하는 엔진으로 쓰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쓸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챗GPT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짧은 글, 긴 글, 리포트 등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다양하게 챗GPT를 활용할 수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